안녕하세요. 디지털 제조교육 프로그램 강사 어유경입니다. 오늘 진행할 장비는 레이저 조각기와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레이저 조각기와 레이저 각인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안전관리입니다. 사용하실 때 언제나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진행할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장비들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레이저 장비에 사용 가능한 소재, 특히나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조각기에 사용 가능한 소재, 그리고 레이저 각인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조금 각각 다르게 조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각인기에 필요한 레이저 패커 어플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이저 조각기에 사용될 RD웍스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D 파일, 레이저 각인기랑 레이저 조각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레이저 커팅 머신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인기보다 장비 사이즈가 큽니다. 장비의 스펙은 구조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레이저 커팅 장비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 사이즈라든가 이제 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바닥면의 사이즈가 보통 장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Z축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도 장비 스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작업 영역이 900mm 그리고 540mm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아크릴, MDF, 그다음에 종이 여러 가지 소재의 각인이나 커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금속은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최대 12T까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데, 12T라고 하면은 12mm라고 보시면 됩니다. MDF나 아크릴의 경우에는 보통 나와 있는 소재들이 규격된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소재를 구매하실 때 MDF 3T, 아크릴 2T, 3T 이런 식으로 두께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는 비금속 전용 레이저 커터이고, 사이즈는 좀 많이 큰 대형 레이저 커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파워는 150W이고 최대 작업 속도는 이제 1초당 800mm 정도의 이제 속도로 각인이나 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면에 이제 각인이 되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커팅을 몇 번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작업물이 나오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 커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레이저 커터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레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저이고요. 레이저 발진기에 생각하시면 거울과 렌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저 발진기에서 이제 레이저가 발생이 되면 레이저 튜브를 통과한 빛은 거울을 통해서 굴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가 되는데, 이제 거울은 보통 이제 3번에 걸쳐서 1번, 2번, 3번 거울에 반사를 시키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빛을 한 점에 모아주는 포커싱 렌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볼록 렌즈가 되겠죠. 되게 중요한 부품인 이 포커싱 렌즈를 통해서 이제 소재의 표면에 닿게 되고, 그 파워가 얼마인지, 그리고 설정값에 따라서 깊이를 얼마나 주고 빠르기를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서 값이 커지면은 이제 값이 커지고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은 소재가 커팅이 되는 방식이고, 값이 작고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은 커팅이 되지 않고 각인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레이저 조각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빛이 통과가 되고 한 포커싱이 돼서 소재에 닿는 게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레이저 조각기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가장 중요한 이제 렌즈와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있게 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이 3번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이제 포커싱 렌즈가 몰려 있게 돼요. 그리고 양쪽에 나와 있는 이 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로 인해서 이제 각인과 커팅이 진행될 때는 이제 재료가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탈 때 나오는 어떤 연기나 이제 그을음 이런 거를 이제 퍼뜨려주는 이제 바람이나 이제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베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베드 사이즈에 따라서 장비의 스펙이 정해지게 되고, 이 보이시는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빨간 버튼입니다. 레이저 작업을 진행하실 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작업이 시작이 되면 끝날 때까지 항상 절대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3D 프린터나 다른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진행되거나 이럴 때 이제 슬라이싱이 시작되고 출력이 돼서 이제 레이어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이제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보통 자리를 떠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 커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작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고, 이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빨간 버튼이 긴급 정지 버튼입니다. 이 긴급 정지 버튼을 항상 유념해 두셔서 이제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스파크가 일거나 아니면 그을음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불티가 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화재에 준비를 하셔서 소화기나 이런 이제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항상 배치를 하셔야 되고, 작업이 진행될 때는 이 레이저 부분에 뚜껑을 반드시 닫아 두셔야 됩니다. 열어놓고 있으면은 되게 유해한 물질도 많이 날 수 있고, 비록 이제 환기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을음이나 이런 부분이 조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계기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이저 조각기도 계기판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실 때 위치는 언제나 이렇게 트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이 확인을 해보시고, 환기가 좀 레이저 장비 자체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더라도 환기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으면은 사용을 중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는 이 관이 별도로 이제 레이저 빔이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건 맞는데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또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경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맞고, 직접 레이저 빔을 바라보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뒤쪽 면에 이제 레이저 튜브에서 있는 레이저 빔이 이제 1번 거울, 여기 지금 상단에 있는 이 1번 거울로 지나가게 되고, 이 지나간 1번 거울은 안쪽 면에 이제 세로면으로 있는 2번 거울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울 부분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렌즈와 거울은 항상 이 그을음과 연기가 나는 공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파워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이제 사용일을 마치신 다음에는 렌즈나 거울을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직접 또 하시게 되면은 이 거울의 각도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한테 한번 레이저 파워가
좀 다르다. 어제는 커팅이 잘 되는데 똑같은 파워를 줬는데 오늘은 커팅이 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렌즈와 거울을 한번 전용 세척액이랑 전용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걸로 꼭 청소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는 그만큼 이제 보관이나 이제 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나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 그리고 이제 건강에 해로운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레이저 조각기나 각인기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특히나 레이저 조각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 의료 현장, 군사 현장 등에서 많이 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아크릴이나 금속을 가공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이제 광통신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수직 수평이나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한 수직 수평을 맞추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이제 피부 관리 아니면 이제 안과 이런 데서 레이저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군사 현장 이런 데서도 이제 미사일 방어 장치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의 사용 방식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절단이 있을 수 있고 각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헤드 부분에서 빛이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를 관통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워가 약하거나 빛이 스피드나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흠집이 나게 되면은 그거는 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이제 실제로 커팅과 각인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굉장히 크게 탄 형태가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제일 첫 번째는 파워가 가장 센 커팅을 준 상태이고, 뒤로 갈수록 파워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가 지금 30이라고 나와 있죠. 천천히 지나가면은 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지금 스캔 상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커팅은 천천히 지나가는 것, 스캔은 빨리 지나가는 것, 그리고 커팅은 파워가 높은 것, 그리고 스캔은 파워가 낮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커팅과 도트인데, 도트 형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도트 부분도 결국은 파워가 30%에 지금 속도가 100으로 나와 있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건데, 커팅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한 번에 끊기지 않고 지나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잘 보이는 거고, 도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지나갔다 지나가지 않다, 파워가 있다 없다 이렇게 끊어가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이런 도트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가공해야 되는 소재의 특징과 물성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다르게 조건을 설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커팅이 필요한 곳, 스캔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도트가 필요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소프트웨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레이저 가공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만들어주는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바꿔주는 이 출력을 설정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소프트웨어는 이제 레이저 커팅기의 경우에는 RD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이고,
레이저 각인기의 경우에는 레이저 패커라는 어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력 설정을 맞춰놓은 파일이 준비가 되면 각각의 장비에 또 세팅이 필요합니다. 보통 3D 프린터나 다른 장비들은 그대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데 각인기나 조각기의 경우에는 항상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사용을 할 때 다시 전원을 켜서 기본 세팅을 맞춰두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장비를 처음에 전원부터 다시 세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중요한 가장 위험한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D 도면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D 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을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파일을 재가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잉크스케이프나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일러스트라든가 캐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A라는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비트맵 방식의 A는 약간 선명하지 않고 글씨가 약간 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모든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는 다 점입니다. 점은 맞는데 이 벡터 방식의 경우에는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계속 확대해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깨지지 않는 게 벡터 방식입니다. 근데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TV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이런 방식이 많은데, 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있는 이 픽셀이 모여있는 집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은 선이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고 깨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레이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그러면 선명도를 위해서 이제 커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벡터 파일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JPG 파일이나 이런 비트맵 방식의 파일도 선이 아닌 어떤 각인을 진행하거나 할 때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을 잘 보고 어느 부분에 이제 각인을 진행할지 커팅을 진행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파일 형식을 보시면은 이제 벡터 방식은 이제 SVG, DXF 뭐 이런 파일이 많고, 비트맵 방식은 이제 PNG, 그 다음에 JPG, BMP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림 사이즈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출력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JPG나 이런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실 때는 사이즈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벡터 방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 뭐 잉크스케이프,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쉽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메이커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잉크스케이프입니다. 원래는 유료였었는데 이제 제작사에서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형태라서 최근에 이제 입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벡터 기반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이제 스케치업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이제 비슷한 형태를 취합니다. 레이저 커팅에 사용되는 가공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이저 커팅이나 레이저 각인 자체가 빛으로 태워서 커팅과 각인을 진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탈 수 있는 물체에는 대부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쪽으로 빛이
통과하는 물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으로 뭐 이제 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이제 다른 소재를 덮거나 뭐 물감을 칠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커팅이나 각인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타는 물질은 대부분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 쉽게 타는 것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MDF입니다. 우드와 MDF 중에서 사실은 MDF가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제 이 나무에는 부위별로 밀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부위가 밀도가 높고 어느 부위가 밀도가 낮은지 이제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위별로 세팅 값을 다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MDF의 경우에는 사실은 나무 조각을 가루로 낸 거를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서 가공한 판재이기 때문에 MDF의 경우에는 부위별로 대부분 이제 밀도라든가 이런 게 거의 균일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커팅이나 각인을 위해서는 이제 MDF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나무의 가루를 이제 뭉쳐서 붙일 때 접착제가 이제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탈 때 그 접착제가 이제 탑니다. 그래서 냄새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MDF를 구매를 하실 때는 이제 나라별로 MDF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몸에 좀 좋은 성분은 없겠지만은 몸에 좀 덜 나쁜 성분이 있는 그런 MDF를 이제 알아보고 어떤 친환경 MDF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가죽, 아크릴 펠트 이런 것 중에서 보면은 의외로 이제 가죽이 굉장히 연기와 유해한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가죽이 보기보다 이제 가죽을 가공할 때 이제 화학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이 탈 때 나오는 유해 성분이 굉장히 냄새가 유독하기 때문에 가죽을 가공하거나 하실 때는 환기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는 사실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종이를 커팅해서 이제 뭐 초대장을 만든다거나 뭐 컵받침을 한다거나 가죽을 가공한다거나 이제 박스를 한다거나 뭐 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D 도면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하단에 있는 이 박스 상자처럼 이제 조각을 이렇게 이음새 있게 해서 입체 형태를 취해서 장식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외에도 안내판이나 뭐 장신구,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 이외에도 보면은 실제로 뭐 이제 모형이라든가 뭐 이제 디지털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부품 뭐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소프트웨어는 알디웍스입니다. 이 알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제 알디웍스라고 다운로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바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막 무게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설치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이 알디웍스의 세팅을 맞추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디웍스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면 일단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이 소프트웨어의 설정을 맞춰야 됩니다. 메뉴 중에 보시면은 네 번째 메뉴에 보시면 시스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세팅 창을 보시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이제 너비와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랑 똑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여기 호밍 포지션하고 레이저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드가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보통 대부분의 레이저 장비가 비슷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RD웍스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맞추실 때 이 소프트웨어 세팅을 창을 열어서 이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여기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위쪽도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닥 사이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랑 맞춰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완성되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 바닥면이 이제 작업 바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사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또 마우스 휠이 있어야 이제 사용하기 편한 소프트웨어이고, 휠을 이제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D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회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과 이제 왼쪽 버튼 똑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오른쪽 상단 쪽에 보면은 원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의 위치가 레이저 헤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먼저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구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벡터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직선이든 면이든 선이든 다 모두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을 편집을 하거나 서로 잇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매끈한 절단면이나 이제 각인면을 만드는 게 제품의 퀄리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장비의 파워나 이제 속도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고, 이 왼쪽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그리기 메뉴 부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기다리면은 메뉴에 설명이 뜨죠. 셀렉트 있고, 그 다음에 노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부분이 있죠. 선을 그리거나 이제 다각형을 그리거나 커브를 그리거나 하거나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일단 임의로 하나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게, 이제 처음에 레이저가 시작되는 부위가 이렇게 연두색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원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장비의 첫 원점은 지금 빨간색 점으로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저희가 지금 도형을 그리고 나면 연두색 점으로 이 작업물의 시작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작업 스타트를 하게 되면 레이저가 요 면에, 요 연두색 점에 먼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을 따라서 컷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기억을 하실 게, 지금 하나의 선을 그리자 지금 오른쪽 메뉴에 지금 검정색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색깔은 하단에 있는 색깔은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임의로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이 초록색이 되니까 오른쪽 메뉴의 레이어 색깔도 초록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로 또 다른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원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메뉴에서 이제 위쪽에 연두색 레이어가 생겼고, 그 아래쪽에 빨간색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쪽에 있는 연두색을 먼저 진행하고 아래쪽에 이 빨간색을 진행을 할 텐데, 순서는 바꾸실 수 있어요, 위아래를.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모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 연두색에는 모드에 레이저 컷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도 레이저 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정을 바꿔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설정을 바꾸기 전에 이 도형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메뉴 중에 보면은 이 모니터 형태의 이제 프리뷰가 있습니다. 프리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면이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을 이제 뭐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패널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도형의 사이즈는 이제 너비가 593이고, 이제 높이 이제 아래쪽 세로가 525.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타임이 나와 있습니다. 29.950, 약 한 30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밑에 보시면 포지션은 얼마다, 스피드가 얼마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컷을 진행하는 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진행했을 때 이렇게 커팅이 되는 장면을 보셨어요. 그러면 얘는 컷이죠. 잘렸어요. 얘가 소재가 아크릴이나 MDF였으면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다르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레이어, 초록 레이어는 컷으로 돼 있고, 밑에 하단은, 그럼 이거는 각인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 중에 빨간색이 보면 모드에서 모드를 해당하는 메뉴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파라미터가 창이 새로 뜹니다. 그럼 이 빨간색 레이어에 대한 이제 상세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웃풋은 당연히 yes죠. 만약에 이거를 no라고 설정을 하면 커팅이든 각인이든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피드, 빨리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지나가는 게 각인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세싱 모드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상세 메뉴를 내려보면 스캔과 컷이 있습니다. 닷과 펜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거를 제가 스캔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다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컷, 스캔으로 해서 오케이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자체의 형태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모드에 보시면 초록색은 컷이고 빨간색은 스캔입니다. 두 개의 도형을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 도형과 아래쪽 도형이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위쪽은 저희가 컷을 줘놓은 상태고 아래쪽은 스캔을 줬어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밑에가 먼저 되죠. 대부분의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 레이어가 있어도 각인이 생겨나게 되면은 각인을 보통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커팅을 하는 게 대부분의 레이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컷을 했다 그러면 잘렸죠. 잘린 거 위에다가 각인을 진행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그 장소나 형태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잘리고 난 뒤에 각인을 새기는 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각인을 먼저 해서 이제 이미지를 넣거나 그 작업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마지막에 컷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인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느리죠. 면이기 때문에 처음에 컷선만 2개 들어갔을 때는
금방 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각인이 들어가니까 지금 어때요? 굉장히 천천히 각인이 진행되는데 실제 지금 시간도 지금 어떻습니까? 토탈 타임이 이만큼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2분 23초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각인을 넣을 때도 각인 값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을 닫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지금 이 바닥면 위에 두 개의 도형이 있고 위에 거는 컷이 들어갔고 밑에 거는 스캔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도형 위에다가 한번 글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메뉴 중에 쭉 내려가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도형 위에다가 뭐 이제 구멍 같은 거를 넣고 텍스트 넣거나 해서 이제 고리나 이런 걸 만들죠. 이렇게 텍스트 열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상단에 폰트가 있고 뭐 나오는데 임의로 뭐 제가 하이 뭐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높이가 나와 있죠. 8mm 뭐 월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넣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인이 들어가냐 컷이 들어가냐라고 할 때 따라 사용하는 폰트들이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볼드하고 굵은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되게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사이즈를 조절점을 해서 크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안에다가 한번 하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색깔은 지금 또 임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초록색, 빨간색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파란색 레이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은 지금 초록색이 컷이기 때문에 얘는 모드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서 스캔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는 글씨는 스캔으로 진행.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은 비슷합니다. 뭐 정렬을 맞춘다거나 이럴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뭐 이 두 개를 상단에 보면 정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뭐 위, 아래, 가운데, 뭐 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두 개를 가운데로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파란색은 각인을 넣었어요. 그럼 복사나 이런 메뉴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얘는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글씨의 경우는 지금 하단에 파란색이죠. 요거는 색깔을 또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정색 레이어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간 글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각인을 한번 더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진하게 탄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모드를 열어서 스캔 말고 컷으로 한번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구멍도 생겼을 거고 각인 자리도 났을 거예요. 한번 정렬을 요 2개를 한번 가운데 정렬을 맞추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컷 잘렸을 거예요. 한번 최고 빠르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역시나 각인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인 안에 컷선이 들어가서 글씨 부분은 아마 잘릴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글씨가 먼저 진행이 되고 테두리가 될 거고 밑에는 테두리가 먼저 진행되고 글씨가 잘리는 이런 각인 먼저 커팅 나중 이런 순서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도형도 만들었고 텍스트도 넣어봤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장비로 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선을 사용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블루투스로 보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직 USB에다가 파일을 담아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USB에다 담은 파일은 수정이 안 되죠. 그러면 RD웍스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하고 RD웍스 파일 저장한 걸 나중에 다시 또 수정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장비에 넣는 파일은 뭐 글씨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레이저 워크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장비랑 RD웍스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기 보면 스타트 메뉴가 있습니다. 스타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작업이 진행돼요. 스타트 있고 뭐 잠시 멈춤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운로드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USB에 일단 파일을 담으려면 여기 보시면 뭐 save to U 파일 이렇게 U 파일 아웃풋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save to U 파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save as라고 하면서 저장 위치가 나오고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이 나옵니다. 파일 형식이 지금 .rd 이렇게 하나예요. 그러면 폴더를 바탕화면에다 해서 여기도 샘플 SAMPL 샘플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2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석세스 됐어요. 작업한 파일을 그래서 USB에 담기 위해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게 노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이든 선이든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들을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에디트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원은 하나의 선이죠. 근데 이 선 안에다가 에디트 노드 메뉴라고 왼쪽에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화살표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선 위에 제가 임의로 한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들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선 위에 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임의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점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로 점 편집이 가능해져요. 실제로 지금 점이 있죠. 이 점을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노드의 위치를 바꿔서 도형 전체의 형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져왔을 때 반드시 그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가 필요할 때 이때는 노드를 편집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 검정색 글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노드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검정색 글씨도 임의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의 원도 내가 선택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 바꾼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을 한다, 이동 메뉴를 가지고 이동하고, 그래서 임의로 노드를 편집을 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형태랑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파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RD웍스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기존에 작업했던 부분의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포트 메뉴를 열어보면 처음에 저장했던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그 샘플 파일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우리가 지정했던 색깔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이제 커팅을 했던 부분과 각인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뷰 보고 확인을 하고 오픈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했던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수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실 게, 예를 들어 이 빨간 부분이요. 빨간 부분에 저희가 모드로 컷을 진행했는가 스캔을 진행했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실 게 이 아랫부분에 있는 파워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워는 스캔의 경우에 이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미니멈 파워랑 맥스 파워는 똑같이 놔두기 때문에 파워를 여기서 그러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스캔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얕게 살짝 한다. 너무 진하게 하면은 색깔이 까맣게 돼서 각인이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각인 경우에는 작게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요렇게 10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해서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캔 부분도 조금 더 연하게 파워를 줄일게요. 그러면 똑같이 바뀌죠. 그리고 컷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MDF의 컷을 하느냐, 아크릴의 컷을 하느냐, 금속이 가능한 레이저 조각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컷을 잘 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파워가 오히려 더 세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올리는 거죠. 더 올리면 똑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컷을 세게 준다. 그러면 MDF도 몇 T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2T나 3T 같이 얇은 애들은 이제 파워 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5T, 뭐 8T 이 정도 굉장히 두꺼운 MDF에는 파워 값을 아주 많이 높여줘야지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값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시간이 훨씬 달라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 값이 약한 경우에는 되게 슬쩍슬쩍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한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내가 똑같은 소재에다가 각인이나 커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크릴에 진행할 때는 또 여기 있는 이제 값을 바꿔주고, 또 MDF에 진행할 때는 거기에 맞는 값을 바꿔주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설정 값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 파워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MDF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진행할 때는 이제 스피드를 300에 잡고 파워를 15로 잡습니다. 그리고 컷을 진행할 때는 스피드가 100,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15 아니면 12 이 정도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스캔에 보면 밑에 지금 여기 지나간 흔적들이 보이시죠? 요 지나간 흔적들이 보면은 이제 스피드는 되게 빨리 지나갔을 거고, 파워는 좀 약하게 지나간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파라미터의 예시를 보시면 색깔이 나와 있는데, 빨강, 파랑, 검정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 이 색깔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있는 이제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모드, 그리고 파워값, 이거는 소재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값을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경험치를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커팅을 하거나 스캔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커팅을 상당히 여러 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파워 값을 5나 10 정도로 변동을 줘가면서, 그리고 스피드도 한 50 정도씩 변동을 줘가면서 작업을 해서 샘플을 한번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재료를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테스트를 충분히 한 이후에 이제 제품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인크스케이프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이제 인크스케이프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이제 다운로드 해당 항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부분이 항상 커런트 스테이블 버전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잉크스케이프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그냥 밑에 이제 뉴 도큐멘트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만들어둔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오픈을 하시면 되겠죠. 처음 사용이라 이제 새로운 새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단에 제목 표시줄에는 지금 이제 제목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보이시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업 영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뉴 부분이 이제 있고 비슷합니다. 왼쪽에 또 여러 가지 그리기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뉴에 보면 에디트 메뉴에 보면은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프레퍼런스 보시면은 이제 언어 설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툴바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설정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야 돼.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또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택 그 다음에 똑같이 노드 툴이 있습니다. 레이저 작업과 관계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형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형, 또 뭐 사각형, 원형, 똑같이 폴리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제가 또 하나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원을 그리면 색깔이나 이런 거는 또 그대로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세 설정은 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은 레이어에 대한 거, 그다음에 페인트, 칠하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뭐 무슨 색으로 칠하는가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서 컬러나 이런 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잡고 채우기 뭐 메뉴를 뭐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RGB 메뉴에서 뭐 빨강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선이나 이런 것도 다들 엑스퍼트나 이런 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 빨간색을 그렸어요. 그럼 빨간색 그려놓으면 두 번째 그리면 마지막에 설정했던 형태가 그대로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릴 때 나 처음에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셨어도 그건 내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도구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대로 상세 설정해서 뭐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색깔을 바꿔도 실제로 그 색깔로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거는 임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절점으로 뭐 사이즈 조절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노드 편집도 가능하겠죠. 이 안에 보면 또 노드가 있죠. 지금 두 번째 메뉴에 이제 노드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노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 노드에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이 도형의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거 위에 거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노드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도 텍스트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A라고 메뉴가 텍스트 툴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바깥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조절 뭐 가능하겠죠? 좀 크게. 그리고 폰트 위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폰트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레이저 작업이기 때문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굵기가
있는 두꺼운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트에 미리 보기가 그렇게 막 예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HI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글씨 한번 이렇게. 그리고 조절점 선택해서 조절점으로 또 글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이렇게. RD웍스랑 사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기계랑 연결이 되는 U 파일이나 이런 걸로 내보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렬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뭐 메뉴에서 상단에 뭐 정렬 메뉴 이런 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잉크스케이프만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형들은 다 지우고 RD웍스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 때문에 잉크스케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메뉴 중에서 보면은 파일에 임포트 불러오기 메뉴 중에서 제가 임의로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임의로 모양을 불러왔는데 JPG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창이 뜨면서 JPG를 이제 비트맵 이미지를 임포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 안 바꾸시고 그냥 OK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불러와졌어요. 그럼 이 불러온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JPG이기 때문에 얘는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흰 이미지 안에 지금 검정 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게, 이 안에서 우리가 이 형태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제가 노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선택되는 노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메뉴 중에서 상단에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 메뉴 중에 세 번째 보면 트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맵 그림 안에서 이제 선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게, 패스의 트레이스를 따보면 이 이미지에서 선만 따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부 설정을 살짝 한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끝까지 가면은 완전 다 딴 거죠. 근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이 게이지를 맞춘 다음에 하단에 어플라이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뭔가 노드가 생겼죠. 실제로 그러면 요거를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면이에요. 이미지예요. 노드를 눌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노드를 누르자 다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또 다른 객체가 따졌어요. 요게 이제 이 잉크스케이프 소프트웨어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형태를 선이나 면을 도형을 가지고 직접 그리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 패스에서 실제로 트레이스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 형태를 노드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드에서 이 라인을 제가 뭐 삭제를 한다. 이 빨간 선택을 해서 점을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을 하면 아까랑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됐죠. 위에 없죠. 약간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편집을 통해서 또 바꿔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외곽선만 내보내는 편집 기능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텍스트나 도형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잉크스케이프에서 이미지를 따다가 그린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RD웍스에서 장비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메이킹 작업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도 모델링은 모델링 소프트에서 진행하고 슬라이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3D 프린터로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이제 레이저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유료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나 캐드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무료로 이제 잉크스케이프로 이런 형태를 만든 다음에 장비로 보낼 때는 반드시 이제 RD웍스에서 U 파일로 변경을 한 이후에 USB를 통해서 장비에 꽂아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저 조각기에 사용이 되는 이제 RD웍스 소프트웨어랑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에 쓰이는 잉크스케이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사용되는 이제 레이저 각인기가 있는데 장비의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레이저 조각기는 지금 금속을 제외한 MDF, 나무, 종이, 원목, 펠트 여러 가지 소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레이저 각인기의 경우에는 유리라든가 이제 나무나 이런 소재는 각인이 안 되고 이제 아크릴과 금속에만 각인이나 커팅이 가능한 이제 금속 전용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레이저 패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인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조금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용도에 보시면은 이제 금속 표면에 특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인 속도는 이제 초당 6mm 정도. 그리고 각인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은 사이즈가 작은 대신 이제 본품을 사용할 때는 이제 60 곱하기 60mm. 근데 롤러를 사용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긴 사이즈까지 각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최대 출력은 이제 1000mW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각인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레이저 조각기와는 또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레이저 패커의 경우는 이제 디자인 작업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잉크스케이프나 일러스트나 스케치업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파일 자체는 핸드폰 어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패커 3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금속 부분에 굉장히 각인이 잘 되도록 특화된 장비입니다. 금, 은, 동부터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제 아연 이런 것도 가능하고 플라스틱, 이제 아크릴 부분이나 가죽이나 이제 강판 이런 것도 이제 각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 용도를 보시면은 예시 사진에 보시다시피 금속 부분이 각인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 롤러가 있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원형 부분에 원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각인이 잘 진행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패커 장비를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커싱 부분인데 이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과 이 소재 사이에 높이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소재를 바닥에 놓고 나서 이 레이저 부분과 반드시 타겟팅 할 때 이 13cm를 높이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장비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버튼을 사용하셔서 이 부품으로 같이 있는 이 자를 사용하셔서 13cm 높이를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미세하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요 높이가 맞아야지만 이 제대로 된 각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소재에 따라서 렌즈와 소재 사이에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품으로 같이 들어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얇은 것과 두께가 있는 것도 이제 렌즈와의 높이 차이는 항상
보시다시피 13cm를 맞춰주셔야 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패커 3에 금속 각인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지를 각인을 할 때 보통 이제 MDF나 종이나 이런 데에 이런 JPG 이미지를 각인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음영 표시가 잘 안 돼서 형태가 뚜렷하지 않거나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금속의 경우에는 JPG 이미지를 각인을 진행했을 때 이제 농도나 이런 부분을 잘 세팅을 하면은 상당히 훌륭한 퀄리티의 이제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저 패커 3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농도를 어플을 통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인한 이미지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두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앨범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세팅이 가능하면 이 둥그런 형태 안에다가 이미지를 편집을 해서 어플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 안에서 사진을 넣고 사진에 이제 채도나 명도를 조정을 한 다음에 각인을 금속 위에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깔끔한 형태의 이제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요 장비의 각인 장비의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저 패커 장비를 사용하실 때 이제 2D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인 잉크스케이프 사용 방법을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편집한 이미지를 실제로 각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레이저 패커 어플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패커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레이저 패커 어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을 여시면 이렇게 간단한 메뉴가 나옵니다. 일단 방식은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해서 기계와 어플이 이제 파일을 보내는 방식을 하고요. 보시면 지금 크게 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곳과 직접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소재 설정을 할 수 있는 크게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하면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있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선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게이지를 보고 이제 안으로 밖으로 밀면서 최적의 상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G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G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나옵니다. 이미지 안에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씩 있는데 최대로 높여놓으면 이제 안 보이죠? 이런 이미지. 아니면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과 백 2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좀 구분이 어려운데, 아래쪽에 게이지를 이동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명암을 주는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또 다른 흑백 이미지가 있고,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스탬프용이라서 이제 선이 오히려 이제 음각으로 파이게 되고 이제 바깥의 배경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최적의 상태를 한번 찾아서 이 정도가 좋겠다 할 때 이제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를 저희가 선택을 해봤고, 이 안에서 또
편집도 살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안에 이제 사이즈 부분에 절단 부분이 있고 지우개가 있고 글씨도 넣을 수 있는데 한번 일단 절단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 형태냐, 뭐 정사각형이냐, 이제 둥근 모양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둥근 모양인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내용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게이지를 늘려서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네요. 선택해보고요. 또 지우개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약간 뭐 얼룩이 있다면 이렇게 살짝 지우는 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취소 이런 식으로 지우개 메뉴도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뭐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체크해서 뭐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위치를 선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편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저장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완료된 거는 또 따로 핸드폰의 갤러리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파일에 설정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해상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각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약간 옅게 되는 것과 진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거고 너비 부분은 이제 인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에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 하고 판단하셔서 이제 너비와 높이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파일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 테두리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해보면은 얘는 이제 외곽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테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테두리 자르기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미리 보기 파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메뉴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폰트를 사용해서 글씨를 입력할 수도 있고 손으로 글씨를 그려서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 안에서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려주시면 되고 글씨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울이는 형태라든가 투각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렬도 아래쪽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저 패커 안에 있는 글꼴 이외에도 추가로 글꼴을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손으로 그리는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보면 손으로 그리는 부분에서도 뭐 이제 실제로 손가락으로 이제 핸드폰 화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를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뒤로 가기 해서 예를 들어서 글씨 이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하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이게 그대로 파일로 보내서 내가 쓴 손글씨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크기를 정해서 각인이나 커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다시 처음. 메뉴에 보시면 소재 부분이 있는데 소재를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이제 넣어져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당장 이제 뭐 다운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이 안에 있는 파일이 마음에 들거나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요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해상도 부분이나 사이즈 부분을 조정을 하면 곧바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장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저 패커 어플 안에서 사진이나 텍스트나 소재를 설정해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직접 파일을 각인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레이저 장비는 레이저 각인기나 레이저 조각기나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간에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태워서 각인이나 커팅이 진행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언제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불빛은 눈에 좋지 않다 하기 때문에 직접 레이저를 바라보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이제 소화 장비나 이런 거를 가까이에 두시고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면서 작업을 끝까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옮기는 부분까지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간이 환기가 조금 잘 안 되는 공간이어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패커를 가지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력 보호를 위한 이런 보안경과 그리고 이렇게 가림막을 준비를 항상 하고 귀찮아도 꼭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파일들로 각인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 레이저 패커 메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은 사진 메뉴에 선택을 하면 카메라 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이 완료되면 이제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일단 프린트, G코드, 흑백, 스탬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설정을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미지를 크게 작게 해가면서 이제 테두리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코드 같은 경우에는 선이 주로 나오는 그리고 레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를 진행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백 이미지,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각인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선택이 되고 나면은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즈를 절단을 하거나 텍스트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우개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형태 안에 사이즈가 맞아지면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이미지 자체를 다음번에 또 같이 사용을 하실 거면 저장을 하면 이제 핸드폰 안에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일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상도는 원하는 해상도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높은 해상도일수록 각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비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저는 한번 1.5인치 정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1234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준비가 되고 나면 메뉴 중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할 때 또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의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 두께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비에서 높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각인을 진행할 요 판은 두께가 얇죠. 그래서 높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장비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펼쳐서 높이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에 맞는 높낮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다리 아래에 놓고 처음에는 조금 길게 눌러서 높이를 맞춰주시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반대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딱 맞는지 확인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올려서 높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가 맞아진 다음에는 이 레이저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어플에 보시면은 영역을 설정하면 크기를 설정한 이후에는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시창에 이렇게 각인이 진행될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재를 원하는 부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위쪽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준비가 되고 나면 임의로 어플 안에서 위치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부분에 미리 보기가 보면은 뭐 이렇게 살짝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플 중에 보면은 또 중심점 표시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 표시는 껐다가 켰다가 뭐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잡혔다 하면은 미리 보기를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시력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렇게 가림막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림막을 꼭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품으로 함께 있는 보안경을 착용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인을 진행할 때는 시력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되면 어플에서 다음 단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각인을 설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해상도 2K의 흑백 이미지를 채우는 모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칸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종이부터 굴판지, 가죽, 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의로 하나 선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산화된 금속을 선택해 보면 산화된 금속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100에 깊이가 1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 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높은 파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서 예를 들어 종이를 선택하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보시면 종이는 깊이가 1입니다. 횟수는 1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과일 껍질 이런 거 있죠. 과일 껍질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3% 정도. 이렇게 소재마다 조금 깊이라든가 파워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재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제일 비슷하겠다 싶은 부분으로 임의로 선택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아니면 사용자 지정을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제일 비슷한 소재로 지금 캔 부분을 재료로 사용을 했고, 파워 100에 깊이 3, 횟수는 1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주의사항으로 반사가 잘 되는 재질에는 각인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에서는 반사가 되고 이제 투명한 유리는 통과를 하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에 각인을 진행할 때는 물감이나 또 어떤 다른 소재를 그 위에 덮어서 각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가 되는 그런 거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 재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각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뜨고 한 4초 정도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레이저 작업 구역에 안전을 확인하라는 경고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 각인의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각인을 일시 정지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이제 각인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각인을 진행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인다거나 아니면 이 소재에 맞는 파워 값이 아닌 값을 설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종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시 정지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중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소재는 지금 각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보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가림막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가림막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빛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되게 작은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품으로 따로 오고 있는 이제 롤링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긴 소재도 각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편집을 할 때 저희가 오늘 잉크스케이프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도 넣고 그 다음에 도형이나 이런 거를 그려봤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핸드폰으로 옮겨온 다음에 옮겨온 이미지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각인을 하는 게 가능하니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인이 끝났습니다. 네,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각인은 엄청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레이저 각인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빛을 가지고 소재 표면을 태워서 각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으셔야 할 게, 항상 이 표면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탄 흔적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뭐 어린이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각인을 진행하셨을 때는 아이들한테 주시기 전에 한번 깨끗이 세척을 해서 이물질을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닦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닦아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소재는 예쁘게 잘 각인이 됐습니다.
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이렇게 부품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풍 기구와 요 덕트를 같이 결합을 하신 다음에 요 끝부분을 창문 바깥으로 연결을 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고 각인을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플에 보시면 메뉴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만들기 메뉴로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메뉴를 터치하시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내용을 더블 클릭을 하고 안에 글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만화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정렬이나 뭐 양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거를 맞추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자의 기울기나 이런 것도 이제 변형을 주셔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진행했던 것과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해상도 부분인데 처음에 진행했던 파일은 이제 가장 높은 해상도로 했고 이번에는 가장 낮은 해상도로 한번 텍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비를 한번 1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변경했고요. 그리고 요 미리 보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소재 부분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소재의 높이를 다시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 높이 부분은 이제 매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자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자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덕트가 설치가 되는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를 내려서 이 노란색 창이 소재에 닿는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닿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맞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높이가 여기 소재에 해당되는 높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에다가 네일펜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높이 설정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고등이 뜨죠. 항상 보안경을 착용하는 경고등이 뜹니다. 확인을 선택하고 지금 위치가 옆쪽이에요. 작아. 잘라야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종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창이 떴습니다. 재료는 아까와는 조금 다른 재료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산화된 금속.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워가 100에 깊이가 10이어서 약간 아까보다는 각인이 좀 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가 반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각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환풍구 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경 자체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시력보호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인이 끝난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예쁘게 각인이 됐습니다. 네,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했던 작업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한 부분을 이제 이 같은 이제 사용자들끼리 이제 나눠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편집을 해서 또 이 이미지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다음에도 다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여러 개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진행했던 요 목걸이를 이제 많이 이제 작게 이제 여러 개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시 조각하는 메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돌아가기. 그래서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억하실 게, 이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 이후에도 항상 이제 주변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각인을 한 이후에는 이제 찌꺼기나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부분을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이제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뽑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는데,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미리 충전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도 혹시 이제 파워뱅크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됐을 때는 일반 배터리 콘센트에도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레이저 각인기랑 레이저 조각기의 원리,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레이저 각인기는 레이저 패커, 그 다음에 레이저 조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웍스 사용법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 공간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뒷정리 부분, 그리고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제조 교육 프로그램 강사 어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